안녕하세요. 나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구대판다님의 희망드림 이커머스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였고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 역시 많은 기대를 가지고 2시간 정도 걸려서 명동에서 진행했던 희망드림 이커머스 콘서트에 참석을 하였고 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희망드림 이커머스 콘서트는 총 4시간으로 이루어졌고 1부는 구대판다님의 효자 상품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2부는 투트랙님의 비욘드 셀러를 넘어 진짜 사업가가 되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3부는 오른쪽 날개님의 쿠팡은 지금 잘할 때가 아닌 살아남을 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4부는 잘나가는 서과장님의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부에서는 구대판다님이 효자 상품을 만드는 방법 중에 유입과 전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품 등록과 노출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 개나 소나 배우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셨고 고객들이 제품을 어떻게 클릭하게 만들고 어떻게 구매하기를 누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예를 들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의 기능에 집중하기보다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상세 페이지에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자세한 방법은 유료 수업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니까 다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Q&A 시간에 우연히도 제가 사전에 질문한 것을 구대판다님이 뽑아서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구대판다님의 미라클 모닝 1기 때부터 2기 때까지 100% 참석을 하였고 구대판다님이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을 쭉 지켜봐 왔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하셨고 사업체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빠른 시간에 구대판다님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구대판다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남들보다 시간이 부족하기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자고 그 외에는 다 쏟아붓는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계속 뭔가 일을 한다고 하셨어요. 시간 관리? 그런 건 없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치열하게 산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콘서트 현장에서는 그 말을 전달할 때의 그 감정이 생생하게 아주 전달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산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구대판다님처럼 되려면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강의로는 투트랙님의 비욘드 셀러를 넘어 진짜 사업가가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욘드 셀러라. 처음에는 저게 뭐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비욘드 셀러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니 참 멋있게 느껴집니다. 투트랙님이 16년 동안 이커머스 사업을 계속 해오면서 그동안 남들은 지쳐서 그만둘 때 계속 기업을 만들어서 유지해온 방법과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보다 중요한 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고 남들이 알려주는 지식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떻게 그걸 응용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어요. 돈 버는 기술 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기술에 뭔가를 더해서 사고를 확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띵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던 것일까? 잘 나가는 서과장님 강의를 듣고 작은 성공님께 컨설팅을 받았고 구대 판다님의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수많은 지식을 배워왔는데 그것을 실천하기에만 급급해왔고 배운 기술들을 확장해서 나만의 것을 만들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통찰이라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구매 대행을 1년 동안 해오면서 그동안 몇 번 번아웃이 왔었거든요. 그걸 어찌어찌 넘어가기는 했지만 번아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보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번아웃은 노력 대비 아웃풋이 적으면 무조건 오게 된다고 하셨고요. 3개월간 미친듯이 일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번아웃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열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열정은 감정이고 감정은 매출이 3개월만 나오지 않아도 사라져 간다고 알려주셨어요. 사업은 열정 가지고는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와 닿았던 것은 동업자와 소통을 하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은 외롭고 지친다고 말이죠. 혹시 내 노하우가 노출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어차피 아는 건 거기서 거기라고 합니다. 오히려 서로 공유해서 커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동료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은 돈을 주면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데 마음가짐은 관성의 법칙을 깨기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걸 깨야지만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다고 해요. 관성이라는 말을 저도 극히 공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웠었던지 그 관성을 깨기 위해서 정말 책도 많이 찾아보고 별의별 짓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관성을 깨고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껏 사업을 해오면서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투트랙님을 통해서 응원받고 위로받았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른쪽 날개님의 쿠팡은 지금 잘할 때가 아닌 살아남을 때라는 주제였습니다. 각 마켓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지금 네이버와 쿠팡은 어떠한 상황이라는 걸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쿠팡에서 로켓, 제트, 윙을 각각 어떻게 밀어주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쿠팡 윙을 키워주고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택받은 유저들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확인해보니 저는 해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당되었다면 좀 더 몰입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듣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잘 나가는 서과장님의 퍼스널 브랜딩의 중요성입니다. 서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퍼스널 브랜딩은 나라는 제품을 주변 지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쳐서 판매하지 말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에게 팔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변 지인들에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나라는 제품이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판매를 한 것인데
이 범위를 확장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판매를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과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고 의문이 든다면 지식을 배워서 팔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는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다른 사람들이 서 과장님을 전문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해나가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전부 맞는 말인데 그걸 실천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 것 자체가 어색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걸 편집도 해야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주제 자체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지 못하게 하는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입장벽이 있으니 이것을 뚫고 넘어가기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될 수도 있겠고 나 자신을 브랜딩하고 바꿔 나가는 것이기에 계속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은 무엇이든 어려운 것인데 어렵다고 필요한 것을 피하는 행동은 결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평생 남이 주는 돈만 받으며 불평불만을 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니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의 정태익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를 원하고 시간적인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